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선거법은 2년 징역형이 구형이 됐고 위정교사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구형될 것이다 라는 건 거의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검찰이 구형한 것을 재판부가 선고를 할 것이냐, 재판부가 어느 정도 이재명에게 중형을 선고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많은 법조인들의 전망도 나오고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형대로 중형을 선고하게 될까? 중형을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가장 간단한 이유는 신진우 부장판사입니다. 이재명의 대북 송금 재판을 맡고 있고 이화영의 대북 송금 재판을 지난 1년 넘게 이 재판을 진행을 했고 1심 선고를 내린 신진우 판사입니다. 이 신진우 판사에 대해서 지난 1년 넘게 이재명과 민주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진우 판사를 괴롭혀 왔습니다. 이걸 전국에 지금 3,000명이 넘는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모두 지켜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위정교사 이 두 가지 재판, 이 재판부가 검찰의 중형 구형을 받아들일 것이다. 신진우 판사에 대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무슨 짓을 해왔느냐, 지난 1년이 넘게, 이 부분입니다. 이게 또 앞으로 다음 달 2일 이 신진우 판사가 맡고 있는 재판입니다. 대북 송금. 이것과 관련해서 국회 법사위에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탄핵 청문회를 연다라고 하면서 이화영과 김성태, 쌍방울의 김성태, 이화영 모두 불러서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정청래가 판사가 돼서 재판을 열겠다는 것과 꼭 같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조롱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신진우 판사를 그렇게 공격하고 또 이제 조롱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대한민국의 검찰은 물론이고 국민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3,000명이 넘는 판사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고 지켜봐왔고 또 다음 달 2일 지켜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이재명에 대해서 선고가 왜 중형이 선고될 것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치 분석, 예측도 마찬가지고 이 재판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재명도 가전잔꾀,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은 이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이 대처 방안이었습니다. 이재명이 오만해진 것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난 부분을 분석해 보면 이재명이 뭘 잘못했는지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걸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지난 1년의 이재명의 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처를 보면 이재명이 뭘 가장 잘못했는지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재명은 굉장히 오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내세워서 과감하게 거의 무식하게 이 신진우 판사 재판부를 공격합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난 1년 전에 지난해 9월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 검찰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를 합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 40명이 반기를 듭니다. 이재명 가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보라.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됩니다. 국회에서.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 영장 실질심사를 하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이 됐지만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유창훈의 변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증교사가 다 소명이 됐으니까 더 증거인멸할 게 없지 않느냐라는 유창훈의 변명. 이 변명에다가 위증교사가 소명이 됐는데도 위증교사는 사법방해입니다. 그런데도 구속시키지 않겠다. 그런데도 구속시키지 않는 유창훈의 변명입니다. 다 소명이 됐으니까 더 증거인멸할 게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이재명이 오만해진 겁니다. 유창훈 부장판사, 이재명은 그 당시에 한 달 가까이 단식을 한다, 단식 쇼를 벌이면서 아마 자기 인생에서 최고로
긴장, 초조했을 겁니다. 이재명은 거의 구속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풀려난 겁니다. 유창훈 부장판사에 의해서. 이재명은 여기에서 오만해지면서 착각을 일으킵니다. 이재명이 각종 거짓말을 하는 것은 생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계속 해오면서도 법꾸라지처럼 피해왔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지금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 유창훈 부장판사 때문에 오만해진 겁니다. 이거 뭐 검찰에 대해서는 이재명 민주당이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는 검찰에 대해서는 맞서야 합니다. 검찰을 공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법부는 건드리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걸 이재명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을 공격하면서도 왔다 갔다 합니다. 전략적으로. 사법부도 같이 탄핵을 한다. 판사도 탄핵한다. 뭐 법 왜곡죄에 판사도 넣는다라고 했다가 판사는 빼고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지난 1년 동안 사법부는 건드리지 않았어야 하는데 사법부까지 건드립니다. 이재명의 오만 때문입니다. 건드린 그 대상은 신진우 재판부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화영의 대북송금 이 재판을 놓고 민주당이 심심하면 이 신진우 부장판사를 공격했고 농성을 벌이고 개딸들이 몰려가서 신진우 부장판사 그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신진우 부장판사를 탄핵하겠다, 고발하겠다, 뭐 별의 별 공격을 다 했습니다. 이화영은 뭐 부인을 내세워서 재판 지연을 하고 재판 방해를 하고 변호사가 사임을 하고 난동질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신진우 부장판사 그동안 재판을 잘 받아 재판 지연을 해오다가 이제 1심 선고가 내려진다라고 하니까 또 기피 신청을 합니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불공정하다라면서 이 기피 신청 대법원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거부가 됩니다. 그 다음 또 이 재판 지연, 재판을 방해하면서 이화영은 보석시켜달라고 또 보석 요청을 합니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다음 이제 대북송금 재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9년 6개월 징역형이었습니다. 이재명의 대북송금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은 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 재판과 합쳐달라고 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 심리를 시작한 나흘 만에 대법원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합칠 필요가 없다라고 거절했습니다. 이재명은 수원지법에 가서 신진우 부장판사의 재판을 받아라. 대북송금. 대법원의 이런 판결,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런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공정한 재판, 판결을 내립니다. 또 이화영과 이 민주당의 가전 괴롭힘에 꿋꿋하게 맞습니다. 이 신진우 부장판사를 괴롭힌 것, 이게 이재명의 결정적 실수입니다. 이걸 전 국민이 지켜봤고 전국의 판사들이 지켜봤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이 선고가 어떻게 내려질 것이냐,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할 것이냐, 검찰의 중형 구형을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겁니다. 받아들일 겁니다. 왜냐하면요,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중형을 구형을 하면서 선거법 위반 2년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선거법 위반 2가지 거짓말을 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었다. 자기가 당선될 목적으로 뭐 적당히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 될 일을 정확하게 부인을 합니다. 이건 뭐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협박한 것이다. 고 김문기는 뭐 아예 몰랐다 이런 식으로 부인을 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재명이 선거 때마다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또 거짓말을 덮었다. 국민 앞에서. 이재명은 상습범이다. 악질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이용해서 사법 시스템을 허물려고 했다. 사법 방해를 노골적으로 했다. 정치 권력을 이용한 법꾸라지 행태를 노골적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이 3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2년 징역형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내일 있을 위정교사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법정 구속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선거법 위반과 거의 비슷합니다. 위증교사, 이재명은 재판에서 거짓말을 교사해서 재판 결과를 뒤바꾸었습니다.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김진성에게 위증교사를 해서 자신이 2002년에 검사 사칭한 것은 누명을 쓴 것이다. 이걸 재판에서 거짓말로 그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건 가중처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역시 선거법 위반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의 거짓말 위증교사는 상습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증교사를 하고 사법 방해를 하고서도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방탄을 하려고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겁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가중처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검찰의 주장, 검찰의 구형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다면 구형 수준대로 아니면 구형 수준보다는 낮더라도 징역형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지금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지적하는 것이고 이재명도 이 부분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재명이 유창훈 부장판사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구속을 피했습니다. 이재명은 여기에서 자만합니다. 오만합니다. 그래서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공격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신진우 부장판사는 그 공격을 그대로 받으면서도 단호하게 이화영 재판에 임했습니다. 재판 지연 시간을 질질 끌면서도 1심에서 9년 6개월이라고 하는 중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재명 재판 지금 이제 준비 기일을 거쳐서 곧 시작이 됩니다. 이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이재명의 공격이 이재명의 결정적 실수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다음 달 2일 열리는 국회 법사위에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 여기에 이화영의 부인, 또 김성태, 쌍방울의 김성태 등등 증인을 34명을 소환을 했습니다. 이화영의 부인인 백정화도 소환을 했습니다. 이걸 모두 소환해서 국회 법사위에서 지금 청문회를 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걸 지금 취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들은 빼고 유리한 증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두 지금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청문회를 열겠다. 이걸 신진우 부장판사는 어떻게 바라볼까? 이례적인 겁니다. 우리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검사를 탄핵하는 일도 거의 없었거니와 검사 탄핵을 앞두고 이렇게 청문회를 여는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뭐 아예 없었습니다. 이게 검사 탄핵을 앞두고 지금 대북 송금 재판입니다. 이 재판 관계자들을 모두 부르겠다. 그러면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가 판사가 되고 국회 법사위에서 지금 재판을 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 지금 뭐 진술이 왜곡된 게 없느냐, 이걸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신진우 부장판사가 모두 결론을 내린 부분입니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1년이 훌쩍 넘게 재판한 그걸 모두 국회 법사위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과 꼭 같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능욕을 하는 것입니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는 다음 달 2일 이 청문회가 있고 난 다음에는 국민들의 여론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판사들이 정말 겉으로는 뭐 차분하겠지만 속으로는 발칵 뒤집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전례는 없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이미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서 다시 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도 모두 자기가 다 폭로를 했습니다. 다 진실 그대로 진술을 했습니다. 지금 국회에 나와서도 모두 다 폭로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재명이, 이화영이 자기에게 뭘 요구했는지를 모두 폭로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화영은 뭐 검찰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런 진술을 좀 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민주당 이재명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검찰 탄핵도 재검토하겠다. 이 검찰 탄핵을 앞두고 이 청문회 이걸 열 필요가 있느냐.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를 열겠다 처음부터 기획한 것은 지난달에 청문회를 열어서 실패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전혀 받지를 못했죠. 그런데 다음 달 2일 또 이렇게 선고를 앞두고 청문회를 열겠다. 이 사법부를 겁박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이제는 뭐 탄핵 더 나아가서 재판도 열 수 있다. 국민들 앞에서 재판도 새로 열겠다. 이런 태도인 겁니다. 신진우 판사를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자신의 그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들을 겁박하겠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사법부를 겁박하겠다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 의도대로 될까라고 하는 점이죠. 이렇게 검사 탄핵 청문회라는 걸 열면서 이미 모두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서 국회에서 재판을 다시 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떻게 볼 것이냐, 국민들은 어떻게 볼 것이냐, 오히려 이재명과 민주당이 자충수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건 이재명의 결정적 실수입니다.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지난 1년이 넘게 이재명이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공격, 이 부분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이재명에 대해서 중형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유창훈 부장판사로 인해서 오만해진 이재명이 신진우 부장판사를 공격하면서 겁박하면서 스스로 제 무덤을 팠다라고 하는 이런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